너 귀신이야? 영화 친구 김시사. 너 일본 왜 오자 그런 거야? 글쎄요. 여기 3명의 인물이 있습니다. 누군가를 기다리며 정은 서점을 운영해온 주인 재문. 너 귀신이야? 귀신처럼 일본어, 중국어 듣기가 가능한 소담. 그리고 후쿠오카에서 선술집을 운영하는 해요. 너 어떻게 사는데? 먼 길 왔는데 술 한 잔 줘요. 둘은 친한 선후배였지만 무려 28년간을 안 보고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여자를 동시에 사귀었거든요. 양다리. 그 주연인 순이는 어느 날 사라져버렸고 재문과 혜연은 그녀가 머문 두 공간 정은서점과 후쿠오카를 지키고 있습니다. 무려 20년 동안 말이죠. 소담 따라온 재문으로 인해 오랜만에 만난 둘이지만 여전히 유치하기만 합니다. 순이가 사라지기 전날 나랑 잤다. 남자들이 이렇게 유치해요. 재문은 동시에 동아리 후배 순이를 좋아했다고 주장하지만 혜요 생각은 다릅니다. 그게 아니라 후배라는 새끼가 갑자기 끼어든 거야. 둘 사이에. 유치 뻥짝이지만 둘은 매우 진지합니다. 누가 순이의 사랑일지 말이죠. 선배? 끼어든 후배고? 끼어들긴. 그때 혜요의 단골 손님이 등장하는데 농아야. 원래 말 못해. 말을 못하는 분이시군요. 그런데 소담은 귀신 같은 말을 합니다. 한국말 할 것 같은데? 뭐? 참 소담이가 특이해요. 이상하게 재문은 혜요에게 달라붙고 혜요는 자꾸 재문을 밀어냅니다. 언뜻 보기엔 오히려 둘이 연인 사이 같네요. 술 한 잔 하자요. 그냥 좀 꺼지라고. 그렇게 소담, 재문, 혜요는 후쿠오카를 맴돌기 시작하는데 그때 왜? 저 철탑이 계속 보이네. 이들 주변엔 뭔가 이상한 일이 반복되기 시작합니다. 게다가 순이를 잊지 못하고 각자의 공간에 갇혀 살던 혜요와 재문은 유치하게 계속 싸웁니다. 형아 학교 다닐 때도 맨날 울었어. 내가 언제 울었다 그래. 내가 울었어? 아 사람이 울 수도 있지 이런 거로 싸우고 있네요. 소담은 놀이터에서 중국 사람을 만나는데 언어가 달라도 말이 통합니다. 你能听懂中文？奇怪了，我也能听懂韩语。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구글 번역기라도 돌리는 걸까요? 혜요와 재문은 이해할 수 없는데 그런 두 남자에게 소담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린 너무 긴장하고 살아서 그래요. 편안해지면 언어가 달라도 나라가 달라도 서로를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걸까요? 후쿠오카에서 가장 오래된 서점 이리의 서점에 들른 소담은 거기서 예전에 맡겼다는 인형을 받게 됩니다. 저 아세요? この前置いていた人形預かってます。 하지만 소담은 여기에 들린 적이 없는데 이건 또 어떻게 된 걸까요? 그때 말을 못한다는 사람은 갑자기 한국말을 합니다. 이 사람 말했어 한국말로. 귀신이네. 남자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한국말을 하는데 전 약속했어요. 10년 동안 말하지 말자고. 독하네. 아저씨들은 20년이나 안 봤으면서. 남자는 왜 10년 동안 말하지 않기로 한 걸까요? 그리고 재문을 데리고 후쿠오카에 온 소담의 정체는 뭘까요? 사랑은 아저씨랑 안 어울려요. 야동이라면 모를까. 28년 만에 서로를 보게 된 한 여자를 사랑한 두 남자 혜요와 재문은 이제 어떻게 되는 걸까요? 오늘 소개한 작품은 장률 감독의 신작 후쿠오카입니다. 박해일 신민아 주연의 경주, 박해일 문소리 주연의 군산 이후로 많은 관객분들이 기다린 작품일 텐데 드디어 개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장률 감독은 중국에서 태어나 부모의 나라 한국을 지나 이젠 일본에 막 도착한 느낌인데요. 현재는 연세대학교 대학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며 계속 작품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장소가 숨긴 비밀들을 영화에 담아내면서 관객들에게 그 장소를 색다르게 바라보는 영화들을 내놓고 계시는데 특히 신작 영화 후쿠오카를 보게 되시면 저처럼 우리 영화 친구들도 많은 질문들이 떠오르실 것 같아 제가 직접 감독님을 만나고 왔습니다. 그럼 이번에도 감독님에게 직접 듣는 후쿠오카 얘기를 들어볼게요. 네, 감독님이 혹시 한마디로 후쿠오카는 어떤 도시다? 이렇게 표현하실 수 있을까요, 그러면? 일본 같지 않다. 아, 일본 같지 않다. 또 원인 중에 후쿠오카 그 한자로 복강이에요. 너무 매력적이고 보그는 복받았다 그 복이고 강은은 언덕이란 얘기. 행복의 언덕? 너무 멋진 말이네요. 참 그 사람을 이름부터 꼬시게 시작하는데 아니, 저 이상하게 예. 감독 영화가 많은 관객들이 있지만 두 글자인 영화가 많잖아요. 근데 후쿠오카는 이게
두 글자가 아닌데라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어떤 한국인 입장에서는. 네. 근데 감독님 말씀을 듣고 나니까 그것도 약간 두 글자로 이어지게 되네요. 그 소다미가 여기 등을 들잖아요. 이 등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도 좀 궁금했어요. 사실을 얘기하면 되게 실망하실 겁니다. 아, 괜찮습니다. 감독님. 그 달 같은 등이 원래는 없었습니다. 설정에. 네. 서울에서 찍는 날에 조명부의 그 등이에요. 네. 아, 조명배 등이. 그 친구들이 실수해가지고 카메라에 찍힌 거예요. 그런데 내 모니터에서 그거 발견 못했어요. 조 감독도 발견 못했고 누구도 발견 못하다가 누군가 저거 찍는가 저거 다시 찍자. 근데 저는 영화 찍을 때 그런 습관이 있습니다. 잘못한 거를 고치는 것보다 네. 왜 잘못했는가, 저 등이 왜 카메라에 찍혔는가, 그러면 이 공간과 어떤 인연이 있지 않겠는가, 좀 이상한 쪽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잘못했으니까 한 번 더 나오면 잘못이 아니고 우점이다. 그래서 내가 그 소담이 보고 한번 들고 네. 뭐 아저씨 이런 거 좋아해요? 네. 그렇게 였습니다. 였고 한 번 였으니까 이게 또 생각나는 겁니다. 어차피 그 소품을 가져가야 되니까 일본에 가서 또 나오고 순이란 그 인물은 나오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어떻게 보면 유령처럼 계속 우리 옆에 있는 것 같다. 그 정서가 계속 우리를 지배하는 것 같다. 보통 그런 감정은 달밤에 나지 않겠네요. 그래서 그러니까 영화는 이렇게 막 이렇게 이유를 찾는 겁니다. 이유를 찾다가 이런 정서구나. 그래서 감독이 아는 것보다 찾아가는 노력을 하면 크게 나쁘지 않다. 그 감독님 예전에 하신 말씀이 생각나요. 제가 찾아보니까 현장의 감정을 따르는 게 제일 왜곡되지 않다고 말씀하셨는데 아마도 이게 그렇게 무슨 말 없는 아마 그때도 혹시 술 드시고 녹음하신 게 아니신데 그런 말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언뜻 감독님이 금방 하신 얘기가 약간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그 많은 부분이 물론 영화에는 의도가 되지만 어떤 감독들은 의도되지 않지만 그게 운명인 듯 또는 영화 속에는 이제 숙명으로 받아들여지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마 등이 약간 그런 경우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아저씨도 이런 거 좋아해요? 혹시 사주를 믿으시는지 좀 궁금했어요. 그게 이상하게 전 처음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영화 찍을 적에 항상 그 주변에는 그게 보여요. 사주 보는 사람들. 네, 보이고 나는 영화 찍지 않더라도 그런데 이렇게 지나가지 않습니까? 절대 들어가지는 않는데 되게 호기심이 저 사람들은 진짜 다 아는가? 감독님이 대신 안 가고 영화 속 그 인물을 통해서 간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저 들어가자면 좀 뻘쭘해가지고 못 들어가고 영화 찍는 이율로 하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먼저 그러니까 약간 연예인들이 방송 카메라가 돌아가야 뭔가 힘이 얻어져가지고 평소에 안 할 걸 한다든가 이런 식이 되는 거죠, 감독님도. 제 연예인이 아니니까. 그리고 그 예를 들면 그 뭐 제 영화에 항상 그 노래방이 나옵니다. 노래하는 거. 제 노래방 가지 않습니다. 그 이후로 한번 들어가 보고. 평소에 궁금하지만 내가 뻘쭘해서 못한 거를 이렇게 영화를 빌어서 하시는 거네요. 네. 이 영화에서 제문이 계속해서 소담이한테 너 귀신이지? 뭐 이런 얘기를 엄청 반복해서 하거든요. 너 귀신이야? 정말 그래서 듣다 보니까 순이 정말 귀신 아니야?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저는 좀 사람이 귀신이란 쪽입니다. 사람이 귀신. 그러면 귀신도 사람이고 왜 그런가 하면 우리 일상에서 다 아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다 아는 거 아닌데 그래도 어떤 질서를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옆에서 어떤 시선이 계속 있고 보이지 않는 손이 우리를 저 길로 가라 그런 느낌이 계속 옵니다. 맞아요. 저도 그런 느낌 가끔 봤어요. 그래서 귀신이 다른 데에 있는 게 아니고 사람이 귀신이다. 어떻게 보면은 제무는 정은서점이라는 공간에 갇혀 있는 사람이고 거기서 나오지 못하고 또 해요라는 사람은 이제 그 순이라는 여성이 미래에 가 있을지도 모르는 어떤 그 일본 후쿠오카라는 곳에 있다 보니 자기도 거기 가서 갇혀 있는 상태고 그래서 둘 다 어떻게 보면 공간에 묶여 있는 귀신 같다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그렇죠. 그 해요가 그 안에 해요와 제문이는 28년이라는 시간을 그 안에 갇혀 있는 게 귀신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맞아요.
이리의 서점 그 서점이 나오는데 그 서점의 주인으로 있는 여성과 소담이 갑자기 키스를 한 다음에 둘이 사라지게 되는 어떤 연출을 보여주시잖아요. 그 장면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좀 궁금했어요. 보통 키스를 할 적에는 다른 사람 보는 게 싫지 않습니까? 둘이만 있으면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카메라를 피해 준 거죠. 그 둘을 배려의 마음이랄까? 그래갖고 그 이어서 이상한 그 두 아저씨 외롭게 가는 그 사람들은 그렇게 가게 하고 두 키스하는 애인은 그 소용이- 공간에 둘만의 공간으로 하게끔 어. 저 그 장면이 굉장히 계속해서 뇌리에 좀 남아 있어서 왔다 갔다 한 번 했을 뿐인데 그 공간이 두 개로 나눠져 버린 거잖아요. 순간적으로. 그래서 좀 되게 궁금했었습니다. 그 컷을 찍을 적에 나도 좀 따뜻한 사람이다 그런 생각을 했어. 그 감독님 영화를 보신 분들이 어느 순간부터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공간에 집중돼 있지만 소리에 엄청 예민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어떤 순간에는 장면 없이 그냥 소리만 나오기도 하고 이를테면 일이라는 영화에서는 그 태웅이 차를 몰고 가는 장면인데 갑자기 바닷소리가 엇박자로 들어간다든가 이런 식으로 소리와 장면이 엇박자되는 부분들이 꽤 있었다는 생각을 들었어요. 그래서 혹시 이 소리 어떤 식으로 작업하실 때 좀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요. 실제 우리 그 실생활에서는 시선과 소리는 같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우리 느낌에서는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떤 때는 보이지 않고 들리고 들리지 않고 보일 적에 있고 영화는 그거를 실현할 수 있지 않습니까? 현장에서 그거를 완성하는 카메라 감독, 동시녹음 기사 충돌이 날 수 있습니다. 항상 무조건 소리편입니다. 아름다운 그 구도나 뭐 이런 그림을 제 뭐 이렇게 별썩 좋아하는 쪽이 아닙니다. 근데 그렇게 느껴지기도 하는데 안 좋아하신다고? 그거를 제 많이 누릅니다. 누르지 않았으면 엉망이 될 거예요. 너무 아름답게 나가고 지금 이미 절제를 많이 하고 많이 계신다. 했죠. 그런데 일단 소리와 충돌됐던 저는 무조건 소리 편이고 왜 그런가 하면 소리는 시각보다 우리 감정에 더 깊숙이 가고 기억에 더 오래 남습니다. 어릴 적에 어떤 소리를 한참 못 듣다가 들을 적에는 긴 세월의 그 정서 그 공간이 한꺼번에 오지 않습니까? 시각적으로는 그 정도로 오자면 아주 힘든 겁니다. 경주에서도 이제 박해일 씨가 그거를 갑자기 뜬금없이 하게 되고 이 영화에서도 갑자기 뜬금없이 거기에 승부욕을 갖게끔 촉불 장면에 넣었는데 평소에 이거 촉불 끄기를 많이 하시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런 장면들이 번복해서 등장하는지도 또 궁금했습니다. 전혀 이렇게 평소에 그런 끼가 없습니다. 경주 찍을 적에는 신민아 그 방에 박해일이 들어가야 말까 뭐 그런 정서를 찍고 있는데 옆에 하나 초 있었습니다. 보통 사람이 뭐를 해야 될까 말까 하면 다른 동작에 가서 집착합니다. 그거를 잊어버리자고 이 친구 뭐 가지고 집착할까 하니까 뭐 촛불을 한번 켜보고 좀 먼 거리에서 이렇게 꺼보고 꺼봐라는데 박해일이 그거 뭐이랍니까 그 폐활량 별 좋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거 하나 못 끄고 한 발짝 해서 끄는데 그거 끄고 저기는 까무러칠 뻔했대요. 근데 배우들은 또 집중하면 그렇잖아요. 그 정서에 그러니까 까무러칠 정도의 그런 노력, 그런 느낌이면 크게 나쁘지 않겠다. 편집에서 날아가지 않겠다. 왜요? 이런 질문했냐면 후쿠오카에서는 좀 더 의미 있게 등장을 했다고 생각했거든요. 불을 끄고 나서 안 꺼지는데 그 인물들이 이제 카메라에서 보이지 않다가 이제 촛불에 클로즈업으로 딱 들어갔을 때 갑자기 촛불이 누군가에 의해서 또는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촛불이 확 꺼지거든요. 그런 장면을 인서트 컷으로 집어넣은 이유도 좀 궁금했어요. 세 명이 다 연극을 했던 사람들이고 좀 같이 한번 놀아보는 게 어떨까? 네네. 그 연극은 무대에서 어떻게 보면 서로 누구 잘하는가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막 영화는 한 컷 한 컷 찍을래 그런 거 없는데 이 세 명을 데리고 한번 서로 놀아보면 재밌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그 공간이니까 무대에 좀 더 가트게 하자면 촛불이 아니겠는가? 그리고 일본 한국 일본 요즘은 정전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그 건물이 진짜 100년 된 건물입니다. 가끔 있습니다.
이 작가야 그 사장인데 물어봤습니다. 혹시 여기 정전되는 우리 집은 있다. 그러면 그 집을 자주 다니는 손님들은 이 영화를 보고 저 감독이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 촛불이 켜 있는 거가 항상 가끔씩 있는 가끔 일이기 때문에. 있으니까 그래서 그럼 촛불 준비해 가지고 경주에서 한 명이 거의 이렇게 까무러치게 촛불을 껐는데 3명은 끌 수 있겠는가? 당연히 얘기했죠. 끄지 말라. 끄지 말라고. 그런데 꺼질 거다. 그러면 그 거리를 찾지 않습니까? 그래서 막 했는데도 되지 않고 그거를 끈 사람은 누군가 하면 그 촬영 감독의 그 조수 옆에서 푹 불었죠. 불어라고 했지. 그 불이 꺼지면 사람의 힘으로 못 꺼지는 것 같습니다. 그거를 끄자면 다른 데서 못 꺼줘야 되는 거다. 그래서 그 세 사람 그렇게 노력하는데 밖에서 한번 꺼줘야 위로가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끄고 싶었는데 못 껐으니까 어떤 외부의 힘으로써 그걸 좀 작용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다는 말씀이셨던 것 같고, 듣는 분들 입장에서 이 영화에는 왜 배우들의 이름이 영화의 극중 인물하고 똑같지? 라는 생각을 하셨을 것 같은데, 예전에 찾아보니까 감독님이 극에서 그 인물들의 이름 짓는 게 스트레스라서 힘들다, 그 이후로부터는 이제 그냥 배우들 이름을 쓰고 계신 것 같은데, 그 쓰시면서 오히려 장점이 생긴 게 있으실까요? 쓰면 장점이 많습니다. 그 현장에서 이 배우들은 다른 이름이면 익숙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편하지도 않고. 거기에 많은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자기 이름 누구 부르면 신체적으로 반응은 본능적입니다. 그런데 그 이름이 내 이름이 아니고 다른 이름으로 부르면 그 반응을 연기를 해야 됩니다. 배우들 편하게 하는 그쪽의 감독인 것 같습니다. 그 안에 이름들이 제문이란 문자는 문자란 문자지 않습니까? 서점에 있는 것도 맞고, 그리고 해운이니까 뭐 바다 건너서 어디가 살겠지. 그래서 또 이어지기도 하고. 소담이는 그 아름다운 이름이지 않습니까? 뭐 좀 그렇게 하자. 뭔가 또 이어지는 있네요, 감독님. 이건 너무 억지로 이유를 찾는. 근데 듣다 보니 갑자기 말씀을 이해가 약간 순간 돼버렸는데, 그러면 그 어쨌든 쓰다 보면은 당연히 이름이 필요할 테고, 그러면은 배우를 먼저 정해놓고 쓰는 경우가 훨씬 많으신가요? 그럼요. 그러니까 그 배우 하겠다, 시나리오 쓰기 전에 하겠다 하면 그 친구 이름으로 써요. 근데 그 배우가 안 한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안 한다면 바꿔야 되나요? 한다 하고 하지 않겠다. 나쁜 놈이지 뭐. 그 소담이가 인형을 갖고 다니는데 그 서점 주인이 그 인형을 주지 않습니까? 그 인형은 또 어떤 의미로 작용하는지도 궁금했어요. 그냥 등같이 그냥 우연히 들어온 건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으실까요? 그 인형이 군산에 나옵니다. 군산에 박소담이 또 후쿠오카 출신으로 군산에 나오고 그 인형이 나오는데, 군산에서 소품 중에 그 인형이 제일 비쌌습니다. 예산을 넘었는데 제작 쪽에서 이 예산이 넘는다. 그래서 이거는 감독이 내면 좋겠다. 냈습니다. 근데 그 비싼 인형을 굳이 또 고집한 이유가 있으실 것 같은데. 너무 잘 만들었습니다. 이쁘고 17만 원인가 18만 원인가. 그래서 감독님이 실제로 결제한 인형을. 결제했어요. 결제하니까 좀 괘씸한 것도 있고. 그래서 그러면 또 한 번 써야 되겠다. 한 번 더 써야겠다. 어차피 내 돈 냈으니까. 그렇지. 아까우니까. 그리고 또 박소담이란 배우 군산하면서 좋았습니다. 아까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인상 남긴 거는 또 반복해서 또 등장할 수도 있는 거니까, 군산에 등장한 걸 여기서 또 등장하면 또 나름의 의미가 생길 수 있는 거고. 그것까지 생각하시고. 큰 의미는 없고 너무 아까워서 17만 원. 정말 인간적으로. 네, 맞습니다. 뭐 저희 모두가 공감할 만한 내용인 것 같아요. 그게. 그래서 그 인형을, 그 소중한 인형을 또 어딘가에 맡기는 장면이 나와요. 괜찮으실까요? 그 맡겼다가 안심하지 않아서 다시 가져와서 중국 영화 하나 찍을지 또 썼어요. 혹시 이번에 지금 작업이 야나가와라는 지금 아직 후반 작업 못 하고 있는데 거기에 또 썼습니다. 거기서 세 번을 세 번이면 본전은 약간 뽑으신 것 같다는 그러니까 뭐 한국말로 뭐 우려 먹는다. 네네 맞습니다. 우려 먹는다.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감독님의 영화의 연관성을 계속해서 뭐 꼭 의미가 있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저 인형을 봤던
저번에 감독님 봤을 때 봤는데 이번에 또 등장하네? 그리고 또 등장하네? 보는 관객들 입장에서 또 재밌는 느낌이 들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이 사실을 알면 되게 실망하실 겁니다. 아니, 오히려 더 좋아하실 수도 있다는 생각이 약간 저는 들었어요. 요즘 영화들은 관객들한테 어떻게 보면 친절하긴 해요. 많은 것을 보여주려고 노력을 하니까 시각적으로. 근데 감독님은 어떤 이유에서인지 뭐 본능적인 생각인지 아니면 흐름을 따라가시는지 모르겠지만은 보여주는 것보단 보여주지 않으려고 노력을 더 많이 하신다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보여주든지 보여주지 않든지 영화라는 거는 그 관객이나 사람의 감정에 작동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작동이 보여주는 걸로 더 잘 되면 보여주는 걸로 하고 보여주지 않는데 더 강렬하게 그 감정이 전달된다 하면 보여주지 않는 걸로. 그래서 실제 우리 삶에도 그렇습니다. 많이 보여주면 감동이 다 없어집니다. 네. 그건 또 적절하게 들어갔다는 생각인데 두만강 같은 거 생각하면 그 폭력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북한 방송으로 그냥 겹쳐지듯이 소리로서 전달하고 또 근데 아이가 떨어졌을 때는 순간 창문에서는 보이게 시각적으로 또 보이기도 하고 이런 선택을 하시는구나라는 생각은 분명히 했었습니다. 철탑 위로 올라가게 되고 거기서 뭐 서점이 보일까? 뭐 헤어가 일하는 데가 장소가 보일까?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그때 그 소담이가 서점 전화번호가 뭐냐? 그러니까 뭐 20년 동안 뭐 그대로 했으면은 뭐 몇 번이지라고 하고 난 다음에 전화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전화를 하는데 갑자기 거기가 아니라 시공간을 뛰어넘어서 한국에 있는 서점으로 연결되는 동시에 갑자기 헤어가 거기에 등장을 하게 되거든요. 이 전화는 시공간을 뛰어넘는 전화인가요? 그것도 실수에서 나온 겁니다. 네, 실수해서. 실수보다 계획에 전혀 없던 겁니다. 제 그 위에 올라가서 결말은 그거구나. 왜 그런가 하면 결말을 어떻게 처리할지 모르고 찍었습니다. 결말이 없는 상태였나요? 그렇죠. 그 해요 나오는 그 신 서울에서 하루 찍었는가? 그런데 그날에는 권해요 신이 없습니다. 그리고 뭐 자기 집안에 무슨 뭐 일정이 있어서 자기 오늘 모을 것 같다. 좀 모을 필요 없다. 네. 너 신도 없는데 왜 그런데 권해요란 배우는 또 이렇게 친절한데 유명하지 않습니까? 네. 뭐 그래서 이렇게 뭐 찍고 있는데 옆에 보니까 누구 와 있어요. 네. 권해요. 왜 뭐 오늘 안 온다 했는데. 그래 집에 뭐 중요한 일이 있다면 그래도 와봐야 되죠. 네. 그런가 하는데 그 친구 나타나면서 제 조금 집중 못했습니다. 친구 여기 없어야 되는데 왜 갑자기 나타나? 왜 여기 있는가? 이건 뭐인가? 저 이런데 그러니까 네. 영화 찍다가도 다른데 빠집니다. 뭘까 하다가 온 이유가 있다. 뭔지 모르지만 일단 이 공간에 나타났으니 없어야 될 사람이 극 중에는 이 사람은 지금 후쿠오카에 있는데 뭔가 하다가 제 그 등을 치고 찍었어요. 찍는데 권해요 날 보고 감독님 뭐 재신도 없는데 그렇게 뭐 친절을 할 필요 없다고 그러니까 위로를 하고 왔으니까 한 컷 찍고 편집에 뭐 이왕 온 김에 하나 찍자. 그런 생각하고 날 보고 감독님 그렇게 친절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하니까 내 그렇게 친절한 사람이 아니거든. 생각이 있으니까. 무슨 생각인지 모르는데 내 나름의 계획이 있으니까. 일단, 그래 찍고 그런데 그 찍을 때는 그 권해요 별로 그 좋은 눈길로 저를 보지 않는 기분 별로 안 좋았습니다. 마지막에 그 영화를 봤는데 이렇게 됐어요. 마치 계획이 있었구나. 이건 사실 감독님 그냥 전혀. 온 김에 하나 찍었는데 배우 입장에서는 그때 찍은 게 다 이유 큰 그림을 그리고 계셨다. 그렇지.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고. 그러면 왜 굳이 그렇게 찍혀진 장면을 마지막에 붙이셨는지 좀 궁금해요. 전화를 한 이후에 바로 그러니까 그 장면이 이어지는. 28년이란 그 시간과 공간 한 사람은 거기 없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학교 앞에 주차장에 서점인데 정은 서점인데 이전에 순이란 친구 계속 거기 왔고 그러면 그 공간은 이 세 친구의 청춘의 기억 사랑의 기억이 그 공간에 아직 그 공간에만 있는 거잖아. 그래서 재문이 그 서점을 운영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그거를 지키고 있는 거잖아요. 아니면 순이가 올까? 마지막에 그 위에 올라가서 딱 보니까 이 두 사람이 아직 거기 있구나. 28년 전에 아직 거기 머물러 있구나. 감정이 머물러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것이 거기 맞겠다. 그러니까
이걸 설명을 드리자면 물리적으로 인간의 육체는 탑 위에 있긴 하지만 그 두 사람의 감정은 아직은 그 공간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순위를 기다리고 있듯이 그렇죠. 거기로 어떻게 보면 접속을 한 거네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공간이 사람보다 더 중요할지겠습니다. 그 공간은 그 묵묵히 그걸 담아놓고 있는 데니까. 친구 중에 감독님 아시는 분들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계실 거기 때문에 이 후쿠오카라는 영화를 그냥 어떻게 즐겨주시면 좋을지. 영화 또 어떤 찌개는 뭐 산책이라 또 할 찌개 또 있지 않습니까? 멋있게 붙이면 산책 한번 가는 것처럼 산책을 갔다 하면 어떤 언덕을 올라갔는데 다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아, 이 영화로 행복했으면 좋겠다라고 마무리를 해주셨어요. 오늘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독님. 저기 다음에 또 저는 다음 영화 아직 그 후반 작업을 지금 못하고 그 사실 이거를 들으신 분들 입장에서는 지금 저희가 지금 녹음을 하고 있지만 3월 달에 녹음을 하기로 되어 있었던 거고 그 뭐 5개월이 지난 상태고 감독님도 지금 중국에 못 들어가셔서 작업을 못 한다고 들었거든요. 빨리 가자는 생각을 지금 많이 억제하고 있어요. 지금 이상 가족이 됐으니까 네네. 영화하고 떨어져 있는. 좀 뭐 묵묵히 기다려 봐야 되죠. 네, 알겠습니다. 그럼 감독님 다음 작품도 나오면 저를 꼭 찾아주시면 또 얘기를 나눠봤으면 저는 그 감사하겠습니다. 방향은 반대인 것 같습니다. 저를 찾아주시면 제가 반드시 찾으러 가겠습니다, 감독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 귀신이야? 앞으로도 재밌고 유익한 영상을 계속 시청하고 싶으신가요? 지금 보고 계신 영상 바로 밑에 구독 버튼을 꾹 눌러주시고 그 옆에 종 모양을 누른 후 전체로 설정해주세요. 여러분의 마음 하나하나가 김시선 채널을 지속하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항상 고민하고 노력하겠습니다.